대한민국 축구는 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최근 한국 축구에 벌어진 사태,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시아에서 톱3에 들어간다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같은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하면서 연속 진출이 끊겨버린 사태부터 60년 동안 아시안컵 한 번 우승하지 못한 강팀,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4번을 대회 나갔지만 우승을 못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이해 충돌과 운영 방식의 강도 높은 비판과 비난, 48개국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수모, 이제 손흥민 시대도 저물어 가는 상황까지 단 지금 2년 안에 이런 걸 다 겪다 보니까 한국 축구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금 박지성까지 나선 상황이고 대한체육회까지 움직였습니다. 변화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위상답게 이제는 한국 축구도 정말 변방 축구를 넘어서 선진 축구 대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고 일본이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K-팝, K-컬처까지 세계의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축구는 선진 축구와는 꽤 거리가 멀다는 게 문제입니다. 황당한 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동시대 지금 같은 팀을 뛰는데도 축구의 그 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랭킹 20위 안에는 선진국이 아닌데도 축구는 상위권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축구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선진 축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선진화라는 건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는 게 선진화의 기본입니다. 그냥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그 눈앞의 결과에 급급한 그런 방법이 대한민국은 먼저였습니다. 분명 효율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게 기본이 돼버리면 결국 정체가 되고 망하기 딱 좋은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축구란 스포츠를 받아들인 후에 그 의도가 달랐고 빠른 인기를 위해서 뼈대만 세운 채 그냥 막 지어 올렸습니다. 그걸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분명 필요했고 고마운 부분이기도 하죠. 어느 나라에서도 부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한계점이 온 것은 이제 대한민국 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겪었던 그 외국 선수들의 특이함, 분명 기본기가 떨어지는데 경기에서 움직임이 달라있더라. 구자철은 한국 축구 망해버렸다. 기본기가 중요해도 그게 다가 아니다. 움직이는 판단력 자체가 중요하다. 그게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을 했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그 선진 국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면 한국도 그 시스템대로 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축구, 독일 축구, 이탈리아 축구, 브라질 축구를 유소년 시스템부터 그대로 따라하면 잘 될까요? 이강인, 구자철이 말한 부분도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사고방식은 그걸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소년의 절대적 영향력이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판단과 선택들로 정해지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너무 예민합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무승부를 만들어버리고 성적도 그냥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옆 아파트 주민들은 학교 운동회가 소음이라면서 신고를 해버리고 있고 원천 봉쇄를 하고 그걸 또 지자체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를 다 비슷한 그냥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냥 인재와도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가 승부의 좌절, 몸이 부서지는 그냥 훈련, 억울한 판정을 견뎌내는 그런 힘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유소년 축구 그 시스템에서만큼은 다르게 주입한다고 해도 그 안에 또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지도자들도 스타일대로 운영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교육 그 드라마의 교권국이 유소년 축구에서도 필요하겠죠. 축구협회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 봐야 그걸 받아들일 또 아이들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스템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좋다는 시스템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또 반대하는 또 어떤 세력으로 또 충돌되고 지연되고 들어왔다 쳐도 그 안에 또 벌어질 일들 10년, 20년 한국 축구에선 선진 축구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축구의 시스템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문화까지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면 어차피 뭐 천재 소리 들었던 선수들의 집합체입니다. 사실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죠. 타고난 운동신경은 우선 기본으로 두고 차범근부터 보세요. 그 시절 대한민국의 위치는 뭐 그냥 카보베르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뒤늦게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그냥 없었던 시기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난무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버틴 끈기가 우선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국가대표였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성실함과 규율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나칠 정도로 교권이 또 세기도 했고 비리도 더 난무했겠죠. 박재성 보십시오. 스스로 3학년 때 축구를 선택했고 부모가 부자도 아니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서포트는 아이가 왜소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개구리까지 먹이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어른들도 먹기 쉽지 않은 걸 그 개구리 구이가 아니에요. 개구리 즙입니다. 박지성은 유해 보여도 보통 독한 선수가 아닌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부모도 대단하죠. 기성용은 어떤가요? 아버지가 선수 출신이고 기량이 보일 때 언어부터 해결시키려고 호주로 유학을 보냅니다. 차별을 당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버텼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피지컬을 가진 미드필더였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신이 순간 가속이나 방향 전환 같은 그 민첩성을 주지 않았을 뿐이죠. 어쩌면 어릴 때 이 부분과 수비력을 보완하지 않았던 게 인생 최고의 실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요? 손흥민은 그 아버지가 독해도 너무 독했습니다. 아버지가 비참하게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짧았고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뭐 헬스코치, 노가다 같은 것을 하면서 무명의 축구 선수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손흥민이 어릴 때 축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아버지는 때가 됐다는 듯 손흥민에게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진정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가르쳤습니다. 손흥민은 어릴 때 그 나이대 친구들이 누렸던 것들을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외인과도 같은 삶이었죠. 그걸 버티고 이겨낸 걸 보십시오. 솔직히 손흥민의 일대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대박일 겁니다. 일반적인 게 하나라도 뭐 있어야죠. 선수들이 그냥 기본기, 특별한 기술 그런 것만 잘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인내심들을 키워가며 살아온 것입니다. 억지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삶이 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강력한 멘탈의 힘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 자신과의 싸움이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 축구에서는 뭐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옆 나라가 이제 한국과 비슷한 경기 수준이 됐고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일본을 따라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일본만큼 서구 문화를 수용한 아시아 국가도 없습니다. 교육법 자체가 서구식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축구처럼 되려면 어릴 때 그 부모의 태도와 교육 시스템까지도 달라져야만 가능한 건데 이건 한국이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안 되죠. 그런 선진화에 자연스럽게 물든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축구를 할 때 템포도 빨라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판단력도 키워지는 거죠. 그럼 한국 축구는 답이 없다는 거냐?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한국 고유의 것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것이 바로 이 독한 멘탈, 버티는 근성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무시받을 나라입니까? 지금 시대에 세계에서 한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것으로 성공을 시켰던 것을 보십시오.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세계를 흔들 때 그게 서구의 유행을 그대로 베껴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1위를 찍을 때도 미국이나 일본 시스템을 뭐 그대로 이식해서 된 게 아니었고요. 이건희 회장이 다 바꾸라 하니까 그냥 다 극단적으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식 아이돌 시스템 뭐 그런 흉내낸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키워낸 그룹이 3개를 씹어먹었습니다. 다 한국 고유의 방식, 고유의 도끼와 근성으로 세계 무대에서 증명해낸 것들입니다. 축구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교육도 비즈니스인 문화입니다. 사교육 시스템
한국만 유일하잖아요. 사교육 없애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잖아요. 결국 자녀의 미래, 안정,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쏟아붓는 건 뭐 다 똑같습니다. 그게 통하는 게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축구선수 엔터를 만드는 거 어떨까요? 철저한 교육과 팀 문화, 그 안에 처절한 몸부림의 대가, 부모가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회사보다 우위에 있지도 못합니다. 사실 돈으로 이뤄냈다는 거 무시 못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시합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겠다고 오디션에 몰립니까? 길거리 캐스팅은 지금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보물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키웁니다. 학업은 똑같이 이루어지죠. 뭐 실력만 키웁니까? 인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팀을 결성시켜요. 소녀시대가 9명이었는데도 1명 이탈하고도 엄청난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신화는 그렇게 싸워도 지금도 해체란 단어 없이 6명이 유지되었습니다. BTS 7명, 그 살아있는 레전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부모의 영향력보다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회사의 결실입니다. K-팝에서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건 아실 겁니다.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죠. 경쟁이 치열해서입니다. 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투자되는 돈도 어릴 때 축구로 성공하려는 유소년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축구 선수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구조로 키우고 6년 안에 그 실력의 인성의 투지와 그 멘탈까지 관리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 있는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선수가 키워지고 팀이 만들어지면 대한축구협회 안에 전국의 그 기득권 세력의 힘도 자연스럽게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대회를 나가도 1등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회사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모들, 돈이 되니까 또 회사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손흥민이 나와도 이미 수십 배, 수백 배 수익도 얻게 됩니다. 물론 딱 11명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엔터테인먼트 구조로 축구 선수들이 나오고 그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가 나온다면 한국만의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네.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미 소속사가 있고 철저한 관리를 한다? 대한축구협회를 의지할 게 아니라 기업들,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거나 축구 좋아하는 부자들이 이렇게 투자해보면 한국 축구도 발전하고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저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살아생전에 한국 축구 랭킹 10위 안에 오르는 거 보고 싶은 흰수염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